안녕하세요. 에코프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윤프로입니다. 오늘 이 에코프로가 또다시 엄청난 이 상승을 만들었는데 지금 어제 이후에 지금 갭 상승을 띄우면서 지금 6.8%로 거래가 마감됐죠. 그죠? 지금 이 장중에는 이 15만 원짜리까지 터치를 해주면서 이 8%에 가까운 이 상승률을 보여줬지만 어느 정도 매도세가 소폭 나오면서 14만 9,100원으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전체 이 섹터가 캐즘으로 인해 주가가 큰 폭의 좀 하락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전기차 수요보다는 지금까지는 이 2차 전지는 이 전기차에 대한 이 수요가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전기차 수요보다는 ESS에 대한 이 중요도가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순환매 자체가 2차 전지 섹터로 흘러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이 명확한 이 수급 자체가 들어온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때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 혹시 매도의 생각이 있으셨다면 절대 매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에코프로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이 흐름에 맞춰서 어떤 대응 전략을 펼치면 될지 여러분들께 상세히 속 시원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만큼 여러분들 꼭 집중하셔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에코프로 주가 분석 시작할 텐데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이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오늘 이 코스피, 코스닥까지도 엄청난 이 지수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8.4%가 넘는 지금 이런 상승 구간을 보여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에 가까운 이런 큰 상승이 만들어졌는데, 오늘 이 개인들의 수급을 한번 보시면 이 코스닥을 매도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 반면에 이 외국인들이 그만큼 물량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죠? 그만큼 이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외국인들, 이 외인들이 추가적인 유동성 자금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인 전쟁이 이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큰 폭의 지금까지 하락이 있었는데, 지금 이 전쟁이 어느 정도 종전이 될 희망이 보이다 보니까 지금 이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점점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분봉을 한번 보시게 돼도 오늘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이 에코프로는 갭을 어느 정도 띄운 뒤에 어느 정도 큰 폭의 하락이 없이 꾸준히 상승을 했다. 그죠? 지금 이 주가의 흐름 속에서 이 수급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보시더라도 지금 순매수 수량이 20만 8천 주가 매수 수량을 잡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오늘 매도 수량보다는 매수세가 훨씬 더 강한 이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여러분들 이 초록색이 주가예요.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강한 매수세가 나왔답니다. 그죠? 물론 여러분들 20만 8천 주가 정말 이 많은 수량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매수 전환을 하기도 했고 지금 매수세가 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건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이 저점 구간, 그러니까 이 쌍봉 패턴에서도 추가적인 저점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매수의 관점까지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오늘 추가적인 이 상승 구간이 바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좀 누차 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이러한 변동성의 기회들을 무조건 가져가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기회를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당연히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강조해서 매번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가져가시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실시간의 대응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실시간의 대응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는 실시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선 수급이라든지 거래량 그리고 상황까지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지만, 추적 관찰하셔야지만 이러한 매수의 기회를, 매수의 타점을 잡아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더라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 금투까지도 지금 매수 수량을 보여주고 있고, 그 물량을 누가 다 던져버렸다? 개인들이 다 던져버렸다 이거예요. 오늘 이 외국인과 기관까지 쌍끌이 이 매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강한 이 매도세를 좀 보여줬다라는 건
아무래도 최근에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주가가 계속 이 박스권을 횡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지치신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상승 구간이 왔을 때 아무래도 본전을 찾는 심리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투매 물량이 나왔던 거고, 즉 뇌동 매매를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이에 따라 이 증권사 순위만 보시더라도 어때요? 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 매도 물량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는데, 지금 미래에셋, 키움증권, 지금 매도하는 순위권에 든 이 증권사가 여러분들 3개 중에 2개가 어디예요? 개인들의 창구다. 이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도를 던지고 있다 보니까 개인들의 창구에서 지금 매도 물량을 가장 많이 출회를 시켰던 거고, 반면에 이 매수하는 주체는 신한투자증권, JP모건, 한국투자증권이에요. 여러분들 이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외국계 메이저 창구인 JP모건에서 매수 전환을 해줬고,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역시 여러분들 공매도 창구이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검은 머리 외국계 창구란 말이에요. 외국인 창구.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 개인들의 물량을 다 받아줬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외국인 이 수급이 조금 이렇게 소폭 들어왔다고 해서 추가적인 바로 급등이 나올 거냐? 그건 아니란 거죠.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상승 이후에 횡보 구간과 이런 하락 구간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시겠지만 어디 구간에서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 있다? 바로 이 구간에서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라는 건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에도 지금 윗구간의 저항 구간에 맞아 추가적인 변동성들이 계속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수급 흐름, 이러한 주가의 흐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시면서 이러한 변동성의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체적인 건 이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4차 파동, 5차 파동 정도로 보이고요. 지금 여기서 ABC 조정 단계를 거치고 나서 추가적인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4차 파동, 5차 파동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0.38이 라인에서 추가적인 이 터치를 하고 리테스트 후에 추가적인 이 급등까지 다시 한번 이 상승 구간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주가 618 라인에서 추가적인 이 저항 구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이 라운드 피겨 자리인 15만원 선을 돌파를 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라운드 피겨 자리인 15만원을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또 추가적인 변동성들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이 변동성의 기회들을 무조건 가져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자, 아까 영상 초반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모멘텀으로 추가적인 이 상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전기차, 이 캐즘으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최근에는 어떤 이 모멘텀까지 들어갔어요? 그쵸? ESS의 중요도가 올라오면서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이 상승의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ESS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이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증가를 하면 할수록 ESS 저장 장치 수요도 당연히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이 미국에서는 이 중국의 ESS를 이미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수혜로 당연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헝가리에 공장을 준공을 했단 말이에요. K 양극재 최초적으로 유럽 거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를 빠르게 넓혀갈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 많죠.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너무나도 많지만 이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 로봇 섹터가 주춤되긴 했지만 이 로봇용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소재를 공급하는 에코프로잖아요. 에코프로. 그러면 이 저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안 가져가야 될까요? 당연히 가져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2차 전지에 대한 이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고, 특히나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이 코스닥 3천을 이미 발표를 하면서 육성 정책에 대한 이 의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코스닥 부양책으로 대한 ETF 패시브 자금들이 점차 들어오고 있다. 그만큼 에코프로에 대한 수혜를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매수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이거죠. 이해하셨나요? 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코프로 여러분들 더 이상 예측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지금 이러한 매수의 기회를 가져가시려면 그만큼 우리는 실시간의 대응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께 재차 좀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